스티브 입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말하는데 일로 들어가 어떻게 자, 안녕하세요. 입테리어의 조사장. 안녕하세요, 강 사장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실제 저희가 공사하면서 가장 많이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단열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치. 올겨울 너무 춥잖아요. 단열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종류도 외단열이 있고 내단열이 있고 뭐 중간 단열이 있고 뭐 다양해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내단열합니까? 그렇죠, 내단열 위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네. 그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개정되기 이전의 집들, 요즘 집들, 그러니까 2013년 이후로는 크게 단열에 문제되는 아파트들은 없어요. 그 이전 집들. 네, 좀 기준이 그때는 너무 낮아가지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집을 졌거든요. 음. 그 집이 그대로예요. 겨울에는 네, 뭐 창문 다 닫고 막 해도 새 들어오잖아. 엄청납니다. 네.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빌라나 단독주택, 우리 집 같은데. 그런 데는 더 단열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이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단열이란 걸 얘기하려면 우선 열의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열은 전도열이 있고 대류열이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열이 있잖아요. 야, 나는 문과라 이과 이런 건 나 너무 싫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예. 우리가 단열재를 얘기할 때는 열 전도율, 그다음에 열 관류율, 그다음에 열 저항 뭐 이런 수치로서 단열재의 그 단열 성능을 나타내요. 그렇지. 그렇게 뭐 있겠죠? 네. 기준치가 있겠죠. 그렇지. 기준 뭐. 열 전도율이 낮다, 단열 성능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낮으면 좋은 거. 네. 네. 그 실제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스티로폴, 그게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제 정확한 용어는 비드법 단열재라고 하는데, 네. 뭐 구슬 모양의 이런 알갱이들을 예. 성형 압축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스티로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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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께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열 전도율이 값이 네.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몇 군데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돼요, 단열재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특호, 1호, 2호, 3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되게 다양하네. 뭐 그 디테일하다. 등급마다 열 그 관리율이 다 달라요. 스티로폼이 뭐 단순히 100ml짜리 썼다, 50ml짜리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드법 1종에 몇 호를 썼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는 봐야지. 야, 그럼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네.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자, 그 비드 몇 번 썼습니까? 막 물어보면 막 소름 돋겠네요. 이상한 사람 취업할 수도 있죠. 그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은 이제 신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세팅이 네. 되는군요. 네, 세팅이 그럼 돼요. 제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케이. 그거는 이제 설계 사무소에 알아서 해주실 거고, 좀 구축 아파트라서 집이 외벽을 접한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호, 2호, 3호, 4호라고 하면은 2호, 3호는 괜찮지만 1호, 4호는 외벽을 접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그 취약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아파트 시멘트 벽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멘트는 진짜 단열 성능이 없는 재료예요. 나 듣고 보니까 되는 줄 알았어. 아까 열 관리율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높아요. 낮아야지 좋은 건데 그렇죠. 엄청 높아요. 스티로폴의 약 6, 70배. 그러니까 단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네. 그냥 단순 구조체지. 난 두꺼우니까 그냥 그 열이 네. 안 들어가고 네. 안 춥고 안 덥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이 안 돼요. 대부분 다 내단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층이잖아요. 예. 그걸 갖다 다 외단열로 하려면은 우선 공사 비용이나 기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만약 하자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로 다 내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단열재 성능이 안 좋거나 단열재도 오래되면 성능을 또 잃어요.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나 뭐 우리가 아이소핑크, 압출식 보호판, 뭐 비드법 보호판 이런 것들은 그 연한이 있어요. 그 사용 기한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습기에 좀 취약하거든요. 근데 단열 성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습기에 강해야 돼요. 왜냐면 물도 열 관리율이 되게 높거든요. 반대로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스티로폼은 물을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외벽은 겁나 춥고 네. 겨울에 여기 안쪽은 따뜻하게 하니까 네. 여기 물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기를 계속 먹고 있다 보면은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떨어지죠. 그럼 또 추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단열을 할 때는 좋은 단열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흡수력이 낮은 단열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재료도 너무 많고 시공 방법도 너무 많아요. 많은 공사들을 하면서 느낀 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하자가 나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속성이나 뭐 비용적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서 거는 사실 비용을 또 생각할 수는 네. 없으니까 1차로 반사형 단열재를 붙이고 스티커를 딱 붙여주고 네. 예쁘게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각상에다가 아이소핑크를 껴 넣는 방식. 분홍색으로 네. 그리고 이제 틈새가 있으면은 기밀 시공을 위해서 우레탄 폼을 쏘는 폼을 거. 쏘는 거. 그러면 진짜 어느 정도 다 잡아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잡혀요. 아이소핑크로 단열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블랙핑크랑 연관이 있습니까? 블랙핑크가 사는 집에도 분명히 아이소핑크는 시공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 피자? 아니요. 그럴 확률이 90%예요. 이게 우선 흡수율도 낮고요. 비드법 본제 그 스티로폴에 비해서 같은 같은 두께라도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더 좋아요. 비싸요. 열 관리운이 좋다는 건데, 조금 더 비싸긴 해요. 비싸요. 근데 그래 봤자예요.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단열 자재가 크게 이제 무기질 자재랑 유기질 자재로 나뉠 수 있어요. 이제 무기질은 그라스울이나 안면 같은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네? 이런 거 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 연물? 아니. 유기질 단열재가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스티로폴이나 아이소핑크, 이런 압출법 단열재 등이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단열재는 그냥 무조건 유기질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에 쓰기 적합하고, 그다음에 시공과 가격이 좀 저렴하죠.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이제 수성 연질 폼이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비싸요. 이게 뿌리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단열이 끊기면 안 돼요. 외벽이 있어요. 외벽이 쭉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이제 방을 나누는 벽체가 지나간다고 쳐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외벽은 당연히 단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해야지. 근데 외기를 타고 이 방을 가로지르는 이 벽까지도 냉기가 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요면에 그렇죠? 그렇죠. 네. 끊겼으니까. 그걸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데, 열교. 요즘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설계를 하려면은 그 열교 현상에 대한 디테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구나. 꺾이는 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라. 어. 근데 이제 옛날 집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했구나. 코너에서 곰팡이 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열교 현상의 어떤 사례거든요. 근데 이런 수성 연질폼이나 경질폼을 이용하면은 단열이 끊기지가 않으니까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도 네. 시공을 할 때 사실 두꺼운 걸 써주면 좋죠. 근데 내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평수가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100평짜리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3, 40평, 50평의 집에서는 그 몇 센치도 사실 커요. 아쉽지. 네.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단열을 하고 싶은 클라이언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만 해도 그게 충분히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으로서 아이소핑크가 가장 좋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소핑크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하고서 이런 식으로 기밀 시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틈새가 아무리 딱 잘라서 뭐 30에 뭐 1m다. 그러면 30cm 1m다 하면 잘라서 딱 낀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 알게 모르게 얇은 틈들이 있어요. 그럼 다 우레탄 폼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소핑크로 단열하는 이 방은 딸아이 방으로 하고 그 파란색은 없습니까? 아니, 아들 만화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단열을 잡는다고 결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또 이제 습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단열과 결로가 같다는 거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단열을 어느 정도 잡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현상들, 습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또 물은 생길 수 있다. 네네. 생활하는 환경이 이제 계속 수증기가 발생이 돼요. 꼭꼭 문 닫고 겨울철에 있으면은. 그렇죠. 뭐 하다못해 요리를 한다던가. 그럼 안에 저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도 물이 그렇죠. 또 생기면 그 안에서 또 내부에서 또 물이 그럼 물 쓰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환기. 네. 환기가 답이네요. 네. 환기가 어쨌든 아무리 잘 지어놔도 환기만큼 못 따라갑니다. 2번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라도. 10분 내로. 네네. 왜냐면 일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한 지인이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대요. 화재 경보기 울린다고.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민폐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제 관리심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합선이 됐다고 이제 뭐 연락이 왔대요. 그게 이제 물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습기가 안에 차가지고 그 안에 그만큼 집안에 습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재 공기가 누전돼 갖고 뭔가
그럴 수도 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경보기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빠지는구나. 네. 아, 근데 그만큼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환기 안 시켜주면 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단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습도, 일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신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고 있으면은 땀 납니다. 그럼 냄새 나고 썩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예를. 그러니까요. 자, 결론은 단열은 중요하고 단열이 끊기면 안 된다. 끊기면 안 된다. 방법은 많지만은 오늘 소개드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 아니겠습니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예? 추울 때는 따뜻하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온기와 냉기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뭐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